오피셜, 투엘 감독 공식 확인, 김민재, 볼프스전에서 발목 삐었다, 비판하던 독 매체들도 미넨 김 걱정하는 중. 토마스 투엘 감독이 볼프스부르크전에서 발목이 꺾인 김민재, 28 상황을 이야기했다. 바이에른 미넨도 공식 페이지를 통해 투엘 감독 말을 옮겨 김민재 컨디션을 알렸다. 바이에른 미넨은 13일 한국 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민재가 볼프스부르크전에서 교체로 빠져나갔다 라고 알렸다. 경기 후 투엘 감독의 김민재 몸 상태에 관한 말도 함께 게재했는데, 투엘 감독은 김민재 발목이 삔 걸 확인했고 우리는 즉각 대응했다 라고 발표했다. 김민재는 독일 미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24 독일 분데스리가 33라운드에서 볼프스부르크전에 선발로 출전했다. 투엘 감독은 한동안 에릭 다이어와 마티아스 더 리흐트 조합을 활용했지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실패 이후 돌아온 리그 잔여 일정에서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에게 기회를 줬다. 후반기에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한 두 선수에게 후방을 맡긴 셈이다. 바이에른 미넨은 올 시즌 압도적인 무패를 달린 레버쿠젠에 밀려 분데스리가 우승에 실패했다. 분데스리가 잔여 일정을 2경기 앞둔 상황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확정돼 그간 뛰지 못했던 선수에게 출전 시간을 주는 듯 했다. 김민재 입장에선 중요한 경기였다. 김민재는 지난해 여름 해리 케인 등과 함께 바이에른 미넨에 입단해 유럽 톱클래스 선수로 기대를 받았지만 후반기 벤치에 밀리는 수모를 겪었다. DFB 포칼과 분데스리가 우승에 실패한 뒤 하나 남았던 챔피언스리그에서 더 리흐트 부상에 출전 기회를 받았지만 만족스런 활약을 하지 못했고 독일을 넘어 전 유럽 매체의 비판을 받았다. 흔들리는 입지에 이적설이 돌아도 다음 시즌 바이에른 미넨 주전 경쟁을 선택했지만 미디어는 냉정했다. 스카이 스포츠를 포함한 독일 주요 매체들이 바이에른 미넨이 한 시즌 만에 김민재를 매각 대상자에 올랐다며 연일 방출설을 보도했다. 김민재는 볼프스부르크전에 선발로 출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바이에른 미넨이 이른 시간에 연속골을 터뜨리며 스코어에도 여유가 있었다. 전반 43분 중앙 수비수 파트너 우파메카노가 김민재 패스를 제대로 잡지 못해 철렁한 장면이 있었지만 실점하지 않았기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75분 동안 활약하던 중 상대와 충돌로 더는 뛸 수 없었다. 볼프스부르크 공격수 요나스 빈을 막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다. 요나스 빈이 쓰러지며 김민재 발목을 눌렸다. 김민재는 고통을 호소했고 마티아스 더 리흐트와 교체도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이날 패스 성공률 99%, 롱패스 2회, 클리어 3회, 볼 터치 94회에 평점 7점대를 받았다는 점을 돌아보면 김민재 입장에서 더욱 아쉬움이 남을 법했다. 그동안 김민재에게 날선 비판을 했던 독일 매체들도 잠시 돌아선 분위기다. 독일 매체 스포르트1, 과 포털 사이트, 야후 등은 바이에른 미넨이 김민재를 걱정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2. 김민재, 미넨 첫 시즌 평점 저조, K는 최고 평점. 독일 매체 빌트는 15일 한국 시각 2023에서 2024 시즌 미넨 선수단의 이번 시즌 평점을 매기면서 김민재에게 5점을 줬다. 독일은 선수 평점을 1에서 6까지 주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고평가를 의미한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공식전 36경기에 출전해 한 골 2도움을 올렸다. 정규리그에선 25경기를 뛰었다. 전반기까진 부동의 센터백으로 활약했으나 올해 초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을 뛰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에릭 다이어, 마티아스 더리흐트와의 경쟁에서 밀렸다. 특히 더리흐트가 부상으로 이탈한 사이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과의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4강 1차전에서 선발 기회를 잡았으나 이 실점의 빌미를 제공해 비판받았다. 이 매체는 김민재와 함께 다요 우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 셰르주 그바느리 등에게 5점을 줬다.
반면 김민재를 밀어낸 다이어와 더리우트는 평점 2점을 받았다. 지난해 여름 토트넘 호스퍼, 잉글랜드에서 미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은 유일하게 평점 1점을 받았다. 케인은 이번 시즌 공식전 45경기에서 44골을 넣었다. 한편 미넨은 레버쿠젠에 밀려 12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에 실패했다. 3. 맨유 역대급 최악의 소식. 미넨, 월클, 브루노 페르난데스 영입 관심. 영국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14일 한국 시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브루노가 다음 시즌에도 클럽에 남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맨유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4년 반 만에 맨유를 떠나는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바이에른과 인터밀란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맨유 팬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이적설이다. 브루노는 2019에서 2020 시즌 맨유로 이적한 뒤로 단 한 시즌도 에이스가 아닌 적이 없었다. 맨유로 이적하자마자 암흑기를 끊어낼 수 있는 구세주가 될 것처럼 맹활약을 펼쳤다. 여전히 맨유는 암흑기를 보내고 있지만 브루노는 맨유에서 유일하게 월드클래스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다. 활동량, 슈팅력, 시야, 창의성, 적극성까지 브루노는 모든 감독이 좋아할 만한 10번 유형의 선수다. 절정의 기량을 보일 때는 케빈 더 브라위너와 비교될 정도였다. 브루노의 가치는 기록이 증명해준다. EPL에서 활약한 지 5년도 안 된 선수가 이달의 선수상만 4번이나 차지했다. 매경기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는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한 적이 거의 없다. 지금까지 맨유에서 230경기를 뛰면서 79골 64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는 팀의 주장으로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까지 해내는 중이다. 그런 브루노가 정말로 이적을 고려한다면 맨유는 비상이 걸린다. 브루노를 노리는 팀이 정말로 바이에른이라면 그것 또한 문제다. 바이에른은 원하는 타깃을 어떻게든 데려오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다. 해리 케인을 데려오기 위해 1년 넘도록 공을 들였고 끝내 영입을 해냈다. 당연히 맨유의 입장은 선수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맨유는 2026년까지 계약이 남아있는 주장 브루노를 잔류시키는 걸 선호한다. 맨유는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미어리그 관련 공신력이 매우 뛰어난 영국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 역시 브루노의 맨유 잔류를 예상했다. 맨유는 지난주 브루노를 만나 그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구단도 브루노도 선수가 올드 트래포드에 남아있길 선호한다고 밝혔다. 브루노는 맨유의 방향성과 야망이 자신과 일치하는지 보고 싶었다. 모든 당사자들이 브루노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4. 투데이 이장면, 물병 내던지고 의자 파손 발길질까지, 벤탄쿠르. 교체 불만에 과도한 화풀이. 벤탄쿠르는 15일, 한국 시간,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와 34라운드 수년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머리를 짧게 자르면서 경기력 회복을 다짐했던 벤탄쿠르는 후반 10분 대한 쿨루셉스키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다. 벤탄쿠르의 표정은 어두웠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는지 벤치에다가 화풀이를 했다. 발로 의자를 두세 차례 강하게 찼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물병을 들어 땅바닥에 세게 패대기를 치기까지 했다. 자칫하면 동료들이 맞을 수도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옆에 있던 브리안 힐도 벤탄쿠르를 달래지 못하고 바라만 볼 정도였다. 벤탄쿠르는 이날 중원을 책임졌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 제임스 매디슨, 파페 사르까지 공격 진영으로 올리면서 4-2의 4위 제로투 형태의 변칙 전술을 꺼냈는데 벤탄쿠르는 중앙을 책임지는 역할이었다. 허리에서 많이 뛰면서 공수 연결고리가 되어줘야 했던 벤탄쿠르였기에 체력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벤탄쿠르는 전반 36분 옐로 카드를 받은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흘러갈 후반까지 뛰게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따랐다.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10분 쿨루셉스키를 투입하며 벤탄쿠르를 불러들였는데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다. 벤탄쿠르는 이번 시즌 부상과 부진으로 애를 먹고 있다. 지난 시즌에 당한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이겨내고 올 시즌 전반기에 뒤늦게 돌아왔던 벤탄쿠르는 아스톤 빌라전에서 발목 인대를 다치면서 상당 시간 재활에 매진했다. 올해 돌아온 뒤에는 파페사르, 이브 비수마와 힘겨운 주전 경쟁을 펼쳐왔다. 최근에도 선발과 교체를 오가는 상황에서 중요한 맨체스터 시티전의 주전 낙점을 받았기에 기대감이 컸을 텐데 중도 교체의 위자 파손으로 분풀이를 할 뿐이었다. 영국 언론 더선은 로드리고가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부진한 뒤 자신의 위자의 WWE 스타일의 공격성을 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상황에서 승자는 스폰서 INEOS가 될 수 있다. 며 위자에 새겨진 스폰서 기업이 벤탄쿠르의 화풀이 덕에 오래 노출됐다고 색다른 시선을 보냈다. 벤탄쿠르가 화를 내는 가운데 토트넘은 후반에만 2골을 허용하며 맨체스터 시티의 0에서 2로 무너졌다. 이 패배로 토트넘은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달린 4위 진입에 실패했다. 5. 선. 골 대신 펩 쓰러뜨리다. 7에서 8년 얼마나 당했나? 오르테가. 내 인생 최고 세이브. 골망을 흔들진 못했지만 세계 최고 명장을 뒤로 쓰러뜨렸다. 맨체스터 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 토트넘, 위. 단독 질주로 슈팅을 하기 직전 땅바닥에 드러누웠다. 원샷 원킬 손흥민의 역습에 당했다는 듯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트넘은 15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34라운드 수년 경기를 펼쳤다. 맨시티는 우승을 위해, 토트넘은 4위 진입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운명의 승부였다. 팽팽하게 흘러가던 승부는 후반 6분에 갈렸다. 토트넘의 측면을 공략하던 맨시티가 케빈 더 브라위너의 땅볼 크로스에 이은 엘링 홀란의 선제골로 기선을 잡았다. 토트넘은 만회골을 위해 총력을 펼쳤다. 패하는 순간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린 4위 타란이 물 건너가기에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온 건 후반 40분. 하프라인 부근까지 라인을 올려 빌드업을 시도하던 맨시티의 볼을 토트넘 브레넌 존슨이 차단했다.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맨시티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었다. 존슨의 패스도 정확하게 연결돼 손흥민이 드립을 질주하며 스테판 오르테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았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 순간 골을 내준 것으로 생각했다. 손흥민이 볼을 잡자마자 바로 뒤로 쓰러졌다. 그러나 손흥민의 오른발 슈팅은 오르테가의 선방에 가로막혔다. 좀처럼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손흥민이기에 마무리가 아쉬웠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 장면을 떠올리며 진정하지 못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난 7에서 8년 동안 손흥민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느냐, 며 또 당해선 안 되라는 심정이었다. 다행히 오르테가가 놀라운 선방을 해냈다. 라고 설명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손흥민은 킬러로 뇌리에 박혀있다. 2016년 맨시티 지휘봉을 잡으면서 손흥민과 본격 대결한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경기까지 17번을 만나 8골 도움을 허용했다. 올 시즌 전반기 홈경기에서도 손흥민에게 실점했었다. 당시도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이 제레미 도쿠를 따돌리고 볼을 소유하자 무릎을 꿇어 화제가 됐었다. 이번에는 에데르송의 부상으로 경기 중 교체로 들어간 오르테가 골키퍼가 과르디올라 감독을 구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스테판 오르테가 이 엄청난 세이브를 보여줬다. 그는 대단한 재능이 있는 선수이다. 1대1 상황에서 그의 모습은 내 인생에 있어 봐왔던 최고의 골키퍼들 중 하나라고 추켜세웠다. 손흥민의 실축이라기보다 오르테가의 선방을 인정한 것이다. 맨시티는 후반 추가 시간 혼란의 페널티킥 추가골까지 터지며 토트넘을 2에서 0으로 이겼다. 맨시티는 27승 7무 3패 승점 88점을 기록하며 아스널 승점 86점을 따돌리고 선두로 올라섰다.